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28분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인플레이션 롱입니다. 더 길고 더 오래가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우선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연구 보고서이고요. 연구 보고서의 주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연구 보고서 내용은 간단히 보고요. 이와 관련된 시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수입 물가 및 생산자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전후한다는 말은 2022년이고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등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고 있다. 즉 소비자 물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민간 부채 적정 수준 유지 등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연구 보고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와 수입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생산자 및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상승률이 결국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내용은 이건데요. 수입 물가가 1% 상승 시 생산자 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인데 그래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 물가가 1% 상승할 경우 0% 이상인 경우가 12개월이죠. 즉 수입 물가가 1% 상승하게 되면 처음에 2개월 동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0.8%.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12개월 동안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 지속된다라는 얘기예요. 생산자 물가가 1%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 반응은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즉 12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0% 이상인 경우가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0% 이상 경우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이 1%가 되면 생산자 물가는 12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소리고 생산자 물가가 또 1%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역시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1%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상단에서 봤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가 이런 식으로 2021년 이후에 1년 정도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좌측에 보시면 대략 10% 가까이 계속 올랐죠.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올랐어요. 수입 물가가 1% 상승할 때 거의 0.8%까지 올라갔고 그 영향이 거의 12개월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 지수가 10%, 30%씩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생은 먼저 했지만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겠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페드와치 툴에서 보게 되는 3월 16일자 기준 금리를 보시게 되면 0.25bp만 올린다는 것이 95.9%입니다. 지금 현재 영향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영향들이 쌓여서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금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걸 보게 되면요. 지난번과 달리 1.75에서 2%까지 간다는 게 32.7%로 더 늘어났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에서 175bp, 즉 1.5에서 1.75가 34.3% 가장 높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0.25%를 한 번 더 올려서 1.75에서
2%까지가 32.7%로 가장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다른 물가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 정도 굉장한 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리 인상이 이런 식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 영향이었을까요? 현재 미국의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1.7%까지 거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여기서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동비를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 1차 상승 추세대와 이 2차 상승 추세대까지만 진행이 되었고 상단에 있는 3차 상승 추세대를 다시 그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아직 세 번째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급격한 세 번째 상승 추세대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보이는 조정 파동이 되게 짧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상승 파동을 보이고 있고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이 상승 파동이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게 마지막 파동, 5파의 마지막 5파동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을 하나 지우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상승 추세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락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10년물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이 시장의 화두로 돌아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승 추세대를 하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해서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런 식으로 추세대를 2개, 3개를 이상 그린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의 압력을 더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장단기 금리차도 금월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을 5파를 그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급격한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파동이 성립하기 위한 0.348까지 25.14%를 다시 상승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 금리가 마지막 파동을 완성하고 10년물 금리가 새로운 상승 추세들을 만든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금월 중에 그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고 오는 모든 물자들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를 급격하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신흥국이죠. 신흥국이다 보니까 한국 돈의 가치,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원달러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대의 상단을 현재 한번 부딪히고 난 이후에 조정의 기미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1218원을 현재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후에 일부 조정이 예상이 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짧은 조정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들어왔고요. RSI는 상단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되면 이렇게 과매수권에 들어온 이후에 장시간 여기에 머물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는 달러를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한시간봉 기준으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시그널이 교차되고 있어서 RSI는 상승, 스토캐스틱은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오파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확률적으로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날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다시 파동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뷰가 바뀌진 않을 거고요. 일단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뷰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다만 파동 카운트가 여기서 이런 파동이 아니라 다른 카운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3파의 저점 정도는 확률 구간에서 맞췄던 것 같아요. 다만 4파가 조정 파동이다 보니까 조정의 파형을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형 형태를 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형 형태를 분석을 하는데 현재 파형 형태로 봤을 때는 RSI 스토캐스틱이 약간 중립 구간이에요. 중립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파가 조정이 돼서 13,768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파동이 완료가 된 이후에 하락 오파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오파죠. 여기에 있는 마지막 오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상단 테스트를 한다면 13,768을 상회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3파 완료 이후에 5파가 진행 중이다. 5파가 이렇게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도 이 파동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기가 조정 파동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질 뿐 파동 자체가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길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과 은, 금은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상승 추세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금, 은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거기에 국채 사이클이 40년 주기가 같이 돌아와서 국제 정세가 조금 더 현재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금은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